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네. 국민들이 나라를 살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애국 정신이지.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대단해, 진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거네요, 아버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방송 시작할게요. 아버지, 무슨 방송 할까요? 오늘은 네. 내 대한민국에 와서 이전에 10년이 거의 되와.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그런데 이 10년 동안에 네. 몰랐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됐어. 근데 그 네. 중에서도 제일 감동 깊은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뇌 교육도 받지 않고 세뇌 교육도 하지 않는데 그 애국,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 애국 정신에 대해서 좀 그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애국 정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놀라운 것은 1960년대 전쟁이 끝나고 그때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대. 초토화가 됐잖아요. 못 살고 북한이 애를 더 잘 살았대 그때. 근데 그때 당시 못 살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자는 독일에 탄광 광산에 가서 일을 하고 젊은 아가씨들은 젊은 여성분들은 독일의 간호병으로 가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갔대. 그 나라를 갔는데 그 돈을 벌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다고요. 독일 사람들은 하지. 그때 당시로 말하면은 독일은 아주 부유한 나라, 선진국가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전쟁이 다 가제 끝났으니까 끝난 똑같이 세계적으로 보면 완전 뒤떨어져서. 그러게요. 그때 뭐 갑자기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6.25 일어나고 진짜 혼란스럽고 정말 어렵겠어요. 그때 독일에 가서 그 탄광 독일 사람들도 그 힘들다가는 탄광에 가서 탄을 캐고 여성분들은 젊은 그 꽃다운 아가씨들은 독일 병원에 가서 대소변 받아내고 독일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것도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로 간호사로 대소변 받아주고 뭐 약 발라주고 붕대 풀어주고 뭐 환자 이송시켜주고 그런 일로 했다고요.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독일 대통령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랬대. 세상에 나는 그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구걸질 한 거나 같지 않아? 그렇지, 나라를 살리려고.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걸이나 같지 뭐. 그렇죠. 애월복걸 했다는 거 보고 야 정말이 감동받았군요. 감동받아서 그래서 그 독일 대통령이 그랬대. 내가 당신네를 뭘 보고 돈을 빌려주겠나? 그 대한민국은 뭐 아무것도 없다고요. 뭐 후에 뭐 돈 빌려줬다가 갚지 않으면 큰일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님이 우리 국민을 믿고 빌려달라. 이야, 국민을 믿고. 국민을 믿고 빌려달라. 진짜 눈물 난다. 그래서 독일에서 돈을 빌려줬대. 세상에. 그래서 그 돈이 미천이 되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번 돈은 거의 본인이 다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좀 바쳤대. 그 로임에서, 월급에서 세금은 좀 바쳐야 되니까 세금을 바치고, 독일에서 빌리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것도 세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거 경제 발전시켰다고 가장 그 하더라고. 밑초석이 됐군요. 그런 밑초석이지. 그리고 60년대 베트남 전쟁 때는 베트남 파병. 베트남의 젊은 군인들이 젊은 거의 장가도 안 가니 젊은 그 꽃다운 청년들이 그 목숨을 내고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병사들이 희생도 됐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 그 건가요? 대가로 돈을 받았지. 세상에. 그렇게 해서 그 돈이
그 돈들이 다 이 대한민국의 미천이 됐다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피와 땀의 미천이네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중요한 더 놀란 것이 뭔가 예. 그때 당시 거의 독일에 거의 광산에 가서 일한 사람, 간호사로 가서 일한 여성분들, 그리고 파병으로 갔던 그 군인들, 그분 돈을 번 그 분들이 그 돈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쓰질 않았다는 거야. 안 썼다고요?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번 돈을 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러지 않았겠어? 어디 옷을 기어 입으면서도 뭐라는가? 아들, 딸,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다고야. 이야, 세상에.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자기가 자기 부모가 버는 돈으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옷을 기어 입으면서도 바늘로 선바늘 기어 입으면서도 자녀들을 저 발전된 선진 국가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유학을 보냈더라고. 그렇게 가서 공부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가서 대한민국에 이바지 한 거네요. 그 부모님들이 대학을 보내줘가지고 공부해서 완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박사대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연구사가 되고 기술자가 돼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 터대를 완전히 만들었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보건대는 이렇더라고. 대한민국이 세계 뒤떨어지지 않는 오늘에 와서는 세계 1등 가는 나라로 만들어놨다고야. 내가 보건대는 그래.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지는 게 뭐 있어? 경제, 군사, 우학, 의료 부분, 그 다음에 예술 부분, 그 다음에 체육 부분, 그 다음에 농업 부분, 그 다음에 산림.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푸르싱싱해. 산림 부분, 또 어업 부분, 맞아요. 그 다음에 배 만드는 기술부터 해서 도로면 도로, 건설이면 건설. 그다음 그뿐이야. 원자력도 세계 1등으로 손꼽히더라고 지금이. 그리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반도체, 이 삼성, LG 이건 전자제품도 1위. 세계에서 1로 주지 않아. 1등에 엄지 1등이 아니라 엄지 손가락에 가잖아. 특등으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다 뭔가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잘 먹고 잘 입지도 않고 껴진 바지 입으면서 배를 걸으면서도 자식들을 공부시켰던 잘 길러놨더니 너희가 앞으로 이 나라를 운명을 너희가 책임져라, 발전시켜라.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분들이 저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겠지, 아무래도. 80대, 90대, 100세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 그렇게 이를 악착같이 벌어서 그분들의 독택을 위해서 이 나라가 발전해 경제 터대가 이렇게 일었었다고 나는 생각이 돼.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 이후에 그때 무슨 대한민국의 IMF라는 거 IMF 국제적으로 완전 대한민국이 침몰한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대요. 그걸 해서 경제 위기가 왔대. 외환 위기. 외환 위기가 왔대.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 은, 보석들을 나라에 다 무료를 바쳤대. 이 나라를 살고자. 자기 집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다. 그게 바로 애국정신이라고요. 이야, 나라를 일생에 한 번 어쩌다 선물 받는 그런 것들을. 그런 거를 다 스스로 이 나라에 바칠 때 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고자고. 그 애국정신이 없으면 이런 거 하지도 못해. 세상에, 진짜 감동이다. 그때 그 IMF 위기를 완전히 이겨냈대. 이야, 세상에. 이게 얼마나 훌륭한 애국정신이야. 아마 세계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IMF이 그런 위기를 온 국민이 자기에게 소중한 귀중한 그 기준품들이 금, 보석 이런 기준품들을 나라에 공짜로 받쳐서 나라를 살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 북한처럼 세뇌 교육도 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누구를 존경한다 이런 세대 교육도 없는데 그 스스로가 이렇게 다 한 거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아버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삶이 소중하니까 그 소중한 데서부터 그럼. 소중함을 지키자니까 나오는 자유의식 중에 하나인 애국심이죠. 아버지 북한을 보세요. 자유가 없고 소중한 걸 모르니까 맨날 저러고 당하고 살잖아요. 지금이
그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온 국민이 떨쳐나서 한 사람 같은 그 돈, 적돈이 돈 있는 사람 돈 바치고 군 있는 사람 군 바치고 보석 있는 사람 보석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요. 세상에. 이게 다 애국정신 아니야. 나라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겠다는 애국정신이다고요. 너 눈물 날라 그래 아버지. 근데 북한은 뭐니까 몇십 년 동안, 아직 70년 동안 김일성을 따라 배우자. 김일성을 나라를 사랑하자. 조국을 지키자.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강연회 학습에 생활 총망 무슨 거 하면서도 그런 교육을 70년 동안 했지만은 애국에 대한 정신이 없어. 기껏 바치야 점이 잘 보이기 위해서 나라에 돼지 한 7, 80그릇짜리 그 하나 바친 사람이 있고 인민군 대한대 바치는 거 공짜로 바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좀 지어서 입당하려고 출신성분 출세하려고 애국미라고 해서 애국미라고 나라를 좀 몇백 킬로 바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러나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살리려고 이렇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애국심은 북한에서 찾아보려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애로 국가 재산을 도둑질해. 도둑질 안 하면 못 사니까. 작년에 보라 큰 사건이 2건이 벌어진대. 작년에 중앙당 간부들하고 무슨 대성 청국이 거기 39인 그 간부들하고 짜고 들어서 중앙당 간부들끼리 짜고 들어서 구물이 60kg가 도둑질해서 저 국경 해산에서 해산을 넘기다가 잡힌 거예요? 적발돼서 그 사람들 다 사형당했대. 미쳤다. 이후에 그 몇 달 지나서 그 작년에 2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또 100kg가 또 도둑질했대. 대한민국은 스스로 군 몇 그램 보석 하나라도 나라에 바쳐서 나라를 정말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 이제 위기에 처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신형이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제일 낮은 나라로 하락해 버렸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침몰 이러고 우리나라를 믿지 못하니까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했대요. 그랬는데 희망은 딴 데서 싹튼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무슨 사람이 그랬대.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보면은 도와줄 마음이 있다.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이 말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분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했네. 그때 아버지 그때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금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해서 나라의 그 애국심과 국민성을 외국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면 신뢰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지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몰랐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살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애국정신이지.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거네요 아버지. 뭐 교육도 안 받고 교양도 안 해. 북한처럼이. 그러나 북한은 70년 동안 교양하고 교육을 줘서도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사용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은 정말 찐으로 북한하고 넣고는 정반대지. 그렇죠. 북한의 애국정신이 더 많을 것 같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다고야. 아버지 이게 나라가 정말 바로 서고 국민이 거기서 어떤 국민성을 갖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 보세요. 나라가 저기 깡패니까 국민이 의식이 없잖아요. 바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북한의 애국정신이 더 많을 것 같지만 교육을 받은 게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국정신이 북한보다 몇 배 높아. 내 아버지 처음에 이 말 들을 때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 믿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그런데 날짜가 흐르고 세월이 몇 년 지나가니까 그 내용을 깊이 알수록 믿음이 가고 이게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애국정신에 대해서 내가 감탄을 받은 거야.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해. 그 애국정신이 얼마나 귀중한 거야. 자체 어느 분야에서 뒤떨어지는 게 없어. 그리고 한국 가면 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한국 여권 딱 갖고 가면은 그냥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아요. 아버지. 대한민국이 나라는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도 세계로 말하면은 콩알만 하지만 여기서 풍겨 나오는 그 위상이 엄청 나오는 거 같아요. 나라는 세계적으로 작고 인구도 작고 하지만 경제와 군사에서는 세계에서 우등가는 나라로 솟구쳤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그 애국심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뒤떨어진 부분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초가 나는 중요하네요. 기초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와, 진짜 우리나라가 갑자기 해방이 돼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국민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단합심을 가지고 정말 오늘날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진짜 너무 이렇게 위대하다 생각이 들면서 또 뒤늦게나마 그런 나라의 국민이 됐다는 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가 이 위대한 국민이 것 같아요. 이래. 글쎄 아직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아. 많지. 아직도 이 예. 그게 다 그래, 애국심에서 나오는 이렇게 것 부유한 같아요. 국가가 됐지만은 예. 아직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죠. 이 근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밝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뭐냐, 이 정치적 그 관념의 자유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늘 토론의 장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누구 욕하고, 뭐 칭찬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도 참 그만큼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아니까 참여를 하고 잘못하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국민이 이제 막 목소리도 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위대한 거죠.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렇죠? 그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애국 정신, 예. 위대한 애국 정신에 대해서는 오늘 이쯤 하자. 예. 할 얘기는 많지만 오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이 들으면 절대 믿지 못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 예, 못 믿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못 믿으셨다가 천천히 믿게 되셨다고 하시고 지금은 너무도 감탄을 하는데요. 국뽕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송 국뽕인가요?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국뽕이라면 국뽕이고 뭐 좋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예, 오늘도 정말 아버지와 영상을 촬영하면서 더 많은 생각과 다짐과 감사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